안녕하세요. 글로벌 시장의 주요 이슈를 체크해드리는 리서치 하이라이트 글로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들은 충격적일 정도의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였는데요. 우선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52.8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의 전망치를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에 더해 실업률은 3.5%로 최근 반세기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침체의 내러티브는 크게 힘을 잃고 패드의 긴축 강화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운영하는 패드워치 사이트에 따르면 9월 FOMC에서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확률은 기존 34%에서 68%로 급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채 수익률이 급등했고 장단기 금리 차는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올 상반기였다면 이 같은 뉴스로 인해 시장이 폭락했을 법도 한데 나름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고물가와 긴축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의 시장이 좌우되며 금리와 증시의 상관관계가 몹시 높았던 구간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긴축을 할 수 있으니 배드뉴스다 라는 해석보다는 우려했던 것보다 경기가 좋다는 점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지요. 둘째, 학습 효과입니다. 올 상반기 역대급 대폭락을 경험한 이후에 학습 효과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매크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애플 같은 최고의 대장주로 버텼더니 결국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7월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등 지난 상반기에 고물가를 견인했던 주요 상품 가격들이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자 현상입니다. 고용은 탄탄하고 물가는 하락하는 그림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물가 관련 지표들의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이때는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의 밤 파월의 두 번째 시험인 CPI가 발표됩니다. 헤드라인 예상치는 유가 등의 하락으로 다소 둔화된 8.7%, 코어 예상치는 주거비 등의 상승으로 다소 상승한 6.1%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수의 예상을 뒤엎은 고용보고서가 나온 만큼 어떤 수치들이 나올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 글로벌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